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막 세게 무슨 일 있으면 막 앞다투어서 글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정의로운 검사들 다 하나도 안 올려요. 정의로운 검사가 되려면은 정권의 임기가 좀 짧아야 되는데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정의로운 검사들이 좀 나오기에는 추울 거예요. 기간이 너무 많다. 3년이면 인사를 한 3번은 할 수 있거든요. 있다. 너무 길다. 예. 그런데 의원님, 저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검찰개혁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인사, 승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검사장이 돼야 검사장 이상으로 옷을 벗어야 그 다음에 다른 로펌에 가서 정관예우를 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리를 좀 끊는 확실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이 얘기를 도대체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좀 특수한 조직이 됐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검찰이 형사사법 관련된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권, 기소권, 특히 기소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죠. 물론 공소도 일부 갖고 있지만요. 그다음에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한 손에 들고 있다 보니까 견제가 안 되고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짬짬이가 되면 이 권한들을 활용해서 사건의 결과나 내용까지도 바꿀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예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검사들의 정치적 개입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들을 좀 축소하거나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안 된 거죠. 1차 수사 기소 분리해놓고 2차 때도 제가 이제 법사위 간사하고 위원장 대리하면서 했는데 본회의 올라가서 이상하게 틀어지면서 시행령으로 다 원복이 돼 거의 다 원복이 된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바로 잡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하는 시까지는 가야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어떤 검찰의 정치적 행보 같은 것들 안 볼 수 있고 제가 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과장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듣는 거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도 이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검사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야. 특히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갖고 있고 또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후에 이제 뭐 정관예우나 이런 것들 많이 대접받고 지금도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요직들 다 차지하고. 근데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뭐 자기네들이 수사 안 하고 어떤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에 대한 절차가 잘 되는 체크하고 하는 역할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22대 국회 때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굉장히 22대 때 세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이제 몇몇 사건에 있어서는 그래도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고 하자는 게 몇몇 또 검찰 간부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누가 보기엔 굉장히 지나친 거였죠. 그렇군요. 그 검사장 직선제 이런 건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장 직선제 사실 제가 초선 때 법안을 아예 냈었어요. 근데 내고 나서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제가 쓰기도 썼는데 검사장 직선제가 1차적 과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검사가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상태 지금 현재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 진짜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의 권한을 나눠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조정이 된 후에 직선제로 가자. 프로세스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법을 발의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검사장 직선제 좋아요. 좋은 거고 필요한 제도인데 직선제로 지금처럼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거로 또 뽑으면 민주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통해서 통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건 되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갑자기 김진표 의장이 확 지나가네요. 그래서 약간 권한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만든 다음에 직선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현재의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민주적 통제 장치가 좀 있고 권한을 배분해서
그 사실은 그래서 뭐 공수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한 건데 그 역할이 제대로 된 배분이나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공수처는 뭐 초기에 욕 많이 먹었지만 지금 보면 뭐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공수처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네. 뭐 사실 공수처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없애라고 그랬죠. 예, 공수처 필요 없다 없애라. 그렇죠. 뭐 옥상 오기다. 맞아요. 이거 왜 있냐. 이종섭 전 장관 출국할 무렵에 막 정치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막 하다가 갑자기 네. 공수처가 잘하고 있으니 공수처한테 기회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그 전국에서 정말 최고였어요.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건 앞에서 네.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네. 첫 번째는 손준성 네. 고발사주 손준성 예. 기소했는데 예. 유죄 나왔잖아요. 1심에서. 예. 보시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 건데 예. 손준성을 공수처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예. 기소를 해야 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검찰에선 손준성을 자체 감찰한 다음에 무혐의로 해주고 그렇죠.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이 국감장에서 예. 물어봤어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네들이 살펴봤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 근데 유죄가 났어요. 총장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재판 결과 다르게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질문까지 예. 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총장이? 그때 그 어디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공수처장한테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공수처장이 자신 있다고 자기네들. 근데 진짜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책임을 져야죠. 사과하고 책임지고 책임져야 그때 되는 우리 거 판단이 아니에요? 잘못됐다. 승진 취소하겠다. 뭐 해야 되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공수처가 상당히 잘한 예.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감사원인데 네. 감사원도 지금 압수수색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수사하고 있어요. 예.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꾸 안 나오고 막 이래서 이제 예. 문제인데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근데 이러면서 한 마디만 더 붙일게요. 예. 그때 이제 감사원 관련돼서 공수처가 수사할 때 제가 공수처장한테 물어봅니다. 감사원 그때는 이제 최혜병 사건이 커지기 전이었어요. 예. 그때 어떠냐 수사를 할 만하냐 했더니 네. 조직이 작고 인원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손준성 고발사주 예. 그 사건도 예. 공소 유지해야 되고 예. 막 감사원 이 사건도 좀 수사 저항이 센 조직을 예. 상대로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력도 더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수처가 작은 조직이라니까. 근데 거기 최혜병 사건을 또 얹은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예.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조직이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면이 있고 네. 그래서 이걸 특검으로 가져와서 예. 신속하게 예. 빠르게 해야 또 된다. 집중해서 해야 될 예.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수사 인력을 좀 확대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도 늘리고. 그런 논의는 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견제와 균형이 서로 맞으려면 뭐 검찰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조직이고 작은 조직이라서 이걸 좀 근데 확대할 필요.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어차피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 자체의 기능을 지금 바꾸고 네. 권한을 뭐 나누고 네. 이런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려가면서 네. 거기에 맞춰서 그럼 공수처는 어떻게, 예. 경찰은 어떻게, 예. 그다음에 전체적인 형사 시스템은 어떻게 예. 이걸 쭉 보면서 쳐나가야 되고요. 아, 그냥 한 기간 하고 또 한 기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21대 때 예, 예. 제가 이제 간사하면서 했을 때 저희가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네. 수사와 기소는 최종적으로 분리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경찰에게 다 맡기면 경찰이 또 비대해지고 그렇죠. 세지니 예. 자치 경찰을 실질화시켜서 그렇죠. 수사의 일정 영역은 자치 경찰로 예. 일정 영역은 중앙 경찰로 좀 예. 떼고 예. 그러면 또 수사 대응 능력이 약해진다고 하니까 중수청을 만들자. 그다음에 예. 수사기관이 그러면 뭐 중수청도 있고 자치 경찰도 예. 있고 뭐 공수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막 하니까 예. 전체적인 이 수사 시스템을 아우를 수 있는 수사 절차법을 만들어서 예. 전체적으로 다 통할하자. 예. 예. 그런 비전을 내놨던 거잖아요. 야. 한국형 FBI로 예. 중수청을 만들고 예. 이런 얘기 쭉 했던 건데 예. 그거를 사실은 21대 임기 내에 하자라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던 건데 안 된 거예요.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님도 반대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검찰 개혁 등을 포함한 동력이 좀 빠진 거죠. 근데 이제는 역공도 당했었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검찰이 예. 검찰 개혁의 명분을 충분하고도 넘치게 쌓아줬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뭐 야권이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렇죠. 빼고는. 예. 예. 예.
국민의힘이 오히려 공수처를 강화하자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박수 쳤는데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약간 에너지가 새로 생겼고 계기가 생겼으니까 네. 22대 때는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반에 해야지 또 뒤로 가면 또 다들 또 뭐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대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좀 아쉬워했던 건 뭐냐면 꽤 많은 의석을 가졌잖아요. 저희가. 그럼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검찰 개혁을 매달리니 다른 일을 못했다. 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검찰 개혁은 법사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10명에다 바깥에 관심 있는 20명이 딱 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의총 같은 거 열어서 설명하고 공의 보고 짝짝짝 하고 민생 뭐 민생팀이 딱 해가지고 쫙쫙쫙 하고 필요하면 의총이나 이런 거 아니면 정책위 통해 소통하면서 딱 하고 또 누구는 기후위기 딱 하고 누구는 뭐 언론 이게 하면 되거든요. 그 왜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얘기했거든요. 이 170석이 넘으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딱딱딱 잡아가지고 돌리고 그런 성과들을 다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나누고 설득이 필요하면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잘 설명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22대 때는. 근데 이게 사실은 국회 뭐 하냐, 특히 민주당 뭐 하냐, 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그 입장이나 그리고 분명한 방향이나 비전이나 이런 거를 왜 따박따박 못 내놓냐. 뭐 180석이나 쥐고도 왜 개혁 입법 하나도 못하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게 바로 그 맥락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그러다가 이제 그 이번 정기국회 때 지난 12월 달까지 있었던 정기국회 때는 꽤 많은 법을 했죠. 저쪽에서 맨날 우리가 강행 처리한다고 했지만 정말 민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들 법사위로 보내놨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 있는 상태도 있는 거고 뭐 특검법이라든지 특별법도 사실 그런 식으로 거부는 많이 되겠지만 많이 해놨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도대체 거부권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권은 제한이 없이 행사할 수 있어요. 횟수는. 그러나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권에는 또 헌법 문헌상 제한이 없다고 해서 제한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권한과 권리에는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권리 기본권을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았다고 해서 제한 없이 그걸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본권이 시작하는 측면이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고 이 권한이라는 것도 명문상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권 분립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뭐 기본권 보호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재적 한계라고 해서 문헌에 없더라도 당연히 그게 유지돼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이 이런 거에서 거부권 행사할 때 그건 이해상충 원칙에 반한다. 그다음에 지나친 거부권 행사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른 또 입법부를 그에 따라서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건데 지금 너무 제한 없이 행사하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회의장도 정부에 대해서 국회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수많은 명분과 빌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